저희가 흑판 나눠드렸잖아요.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제어 하면 어떤 네. 사연들이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장애에 대한 각자의 키워드 뭐가 될지. 야, 결정장애의 결정판. 신명진 이웃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쭈물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선택 너무 어렵다고. 네, 선택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 얼마 전에 네. 차를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차 운전하는 차. 네, 차. 예. 한번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네. 아직도 못 고르고 있어요. 차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건 당연히 시간이 좀. 아니 근데 제가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예. 제가 예전에 자동차 딜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제작비를 예. 만들려고 딜러를 한 적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개월째. 아, 그건 좀 길다. 7개월. 요거 사고 싶으면 네. 그 옆에 이게 좀 더 좋아 보여. 요거 사려고 하면 요 앞에 게 좀 더 좋아 보여. 너무 많아. 두 개 다 사야겠네. 아니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이제 어떤 게 좋냐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아직도 못 고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전에 딜러를 할 때 그 견적서를 받아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12달, 1년에 24번 받아보신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견적서를. 그분은 아직도 못 사셨어요, 차를. 그냥 전철 타셔야겠다. 그거는.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사요,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족들 하나둘씩 나가지 않아요? 예? 저 혼자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홍서연 이웃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버퍼링이다. 버퍼링? 버퍼링 걸리는 네, 거? 개인적으로 그 결정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결정장애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하나의 옷을 사기 위해서 한 5번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몰을 가면 본인이 사고 싶은 옷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입어보고 가격도 확인을 하고 잠깐 다시 한 번만 돌아보고 올게요라고 가요. 그렇죠. 예, 그럴 그리고 수 또 있죠. 돌고다가 또 그 옷이 생각나니까 가요. 가. 그리고 또 만져보고 이제 사야지. 또 입어봐. 그땐 사야지. 안 사죠. 만져보고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이러고 다시 또 놓고 좀 이따 올게요 하고 또 가요. 그렇게 예. 한 5번을 해요. 5번은 심하다. 이거 좀 민망하지 않아요? 그 직원분 보기가? 그런 분들이 덜어 있겠죠.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데 결정을 본인이 결국 못 내려주니 제가 막 설득을 해요. 어차피 환불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할 수 있고 입어봐라.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 점원보다 제가 더 많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옷에 대해서. 이게 네 옷이야. 이것은 너의 옷이야. 인생 옷이야. 이러면서 예. 이렇게 사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입고 좋아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매번 같이 쇼핑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매번 지치죠. 그렇죠.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온라인 쇼핑해라. 홍 의원님은 그러면 바로바로 제깍제깍 사는 편이에요? 저는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오늘은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옷을 사야 된다. 그걸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러면 뭐 바지가 필요하면 네. 바지만 보고 와요. 다른 옷은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남자분들이 그 사냥꾼식 쇼핑을 한대요. 네. 사냥꾼은 먹이를 딱 보면 그거 딱. 그냥 그거만 딱 최고. 때려잡잖아요. 네. 다른 걸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는 그 남성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의 이건 남성성 정도가 아니라 군인 수준. 군인 수준이죠. 예. 그냥 때려잡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쓰셨습니까, 이 옷은? 네, 저는 일단 소비라고 소비요? 썼습니다. 예, 소비. 소비는 뭐죠? 우리가 보통 돈 내고 뭔가를 사는 걸 다 소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뭔가를 선택해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심리적 비용, 시간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소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소비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택지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유사한 것들이 많아지면은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네. 옷 색깔도 거의 대부분 전 정해진 걸 많이 입지만 그것보다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즈에 대한 걸정이 많아요. 여성들은 이게 이제 66이냐 77이냐 88이냐 99냐 뭐 이런 이게 살에 따라 가지고 쭉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늘 사방스판으로 삽니다. 늘어나는 거. 스파는 걱정이 없어요. 살이 쪄도 있고 말라도 있고 심지어 정 안 되면은 뭐 번거지처럼 입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를 물려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뭔가 윤활제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 소비에서 발생하는 이런 결정 장애,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희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후회라고 떴습니다. 후회? 네. 뭐가 후회예요? 결정을 하다 보면 후회가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네. 잘못된 선택과 옳은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후회가 오고 덜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오죠. 예전에 몇 년 전에 PC방에서 유행했던 게임, PC방 게임. 네, 유행했던 게임을 제가 팀으로 참가했거든요. 오. 우주 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무슨 상금 1,000만 원인데 5명 나가서 1,000만 원이면 동분해갖고 5등분해서 200만 원씩 갔는데 네. 저는 그 판단을 잘못해갖고 네. 이게 그때 져갖고 2등을 안타깝게 2등을 했거든요. 너무 아깝다. 왜 어떻게 오른쪽을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반대쪽으로 갔어요? 네, 이쪽으로 가면 분명 이길 거라는 걸 보였는데 네. 팀원들이 이쪽으로 가면 어떠냐 계속 얘기가 와갖고 네. 팀원들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글로? 네, 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따라가니까 팀원이 자기가 얘기했던 거 끝나고 나서 아 미안하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안 해? 안 하죠. 아니요. 이은희 의원님 화 안 냈어요? 화는 안 했어요. 아 상금 아깝잖아요. 네? 아니 마음적으로 아까운데 그래도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고생했으니까 아유 화를 내봐야 내가 손해니까 네. 그냥 고생했다. 그걸 맛있는 거 먹자. 그걸 끝났어요. 그래요. 이게 보니까 후회. 결정을 할 때는 후회를 막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 후회를 전혀 하지 않네요. 네, 안 해요. 그러면 괜찮죠. 사실. 사회초년생이 아니고 앞으로 소개를 네. 어른 이훈이로. 네. 네? 그쵸. 선생님 이훈이로. 노련합니다, 아주. 예, 예. 우리 이원재 이웃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신데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어려운 용어를. 자, 이제 여러분, 메모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자 되는 방법을. 기회비용. 예, 예. 네. 아니 사실 후회 비용이에요 이게. 그래요? 후회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택하지 않은 B라는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선택했으면 나한테 만족감이 한 100쯤 오게 돼 있었어. 그런데 A라는 옷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한테 만족감이 50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 안 한 거에 비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낸 비용 말고 뭐 집 앞에 있는 가게가 못 가게 A라는 옷 하나만 있었거든요. 조금 더 가니까 막 상권이 발달해서 B, C, D가 생겼어요.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이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슷한 옷 치면은 3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려니까 도저히 이게 프로세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산 과정이 가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우리 영화 뭐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딱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하고 딱 뜨죠. 맞아. 가르쳐서 보여주죠. 맞아요. 그리고 옷도 있습니다. 옷도 어떤 특정한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면 당신이 좋아할 법한 옷하고 이렇게 추천해줘요. 이게 이제 경제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기회비용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소비가 되잖아요. 옷장을 열어보잖아. 옷이 다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옷만 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내가 그걸 사니까 AI들은 그게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다 똑같은 브랜드가 달라도 다 똑같은 옷만 옷장에 쫙 걸려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남편한테 욕을 먹죠. 저는 결정장애가 없죠. 네. 네, 51대 49. 네, 항상 보면은 대부분 나는 반반이어서 결정하기 힘들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내 감정,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반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딱 51대 49.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영화 감독 같은 직업은 뭐 모든 삶이 늘 선택의 순간이지만 너무 많죠. 예, 이제 장편 영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감독님 막 계속 수시로 오잖아요. 그쵸. 와가지고 감독님 이거 창문 틀은 이거 색깔 파랑으로 할까요? 빨강으로 할까요? 아, 여기 이쪽에 문 닫고 갈까요? 열고 갈까요? 그렇죠. 보통 한 32,000번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영화를 기획하고 개봉할 때까지 결정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없고 장애란 거는 어느 정도가 심각하니까 장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그 정도의 심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내가 단편 영화를 하나 찍겠다. 한두 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이제 결정장애가 없어질 수도 있죠. 줄어들 수 예, 줄어들 수 글쎄요, 불안한데요. 아까 보니까 꼴찌에서 2등 하셨는데. 잘 직업을 잘 먹고 그러신 게 아니야, 이거 아닌가. 오해, 정말 오해고요. 예, 저는 이제 결정장애가, 아까 뭐냐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51을 선택하면 한번 가봅니다.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수박 사과 하나 둘 셋. 수박, 여자 남자 하나 둘 셋. 여자. 그렇게 여자를 밝혀. 항상 여자 생각 중이야. 아니 근데 이거 좀 오해가 있으신데 뭐가요? 아니 건강한 총각이 여자를 좋아하는 얼굴 건 왜 빨개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지극히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결정장애의 범위하고 원인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네. 왜 결정장애가 이렇게 생기는지 그렇지. 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시민들 여러 분들이 나왔어요. 결정장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커플인 것 같아요. 방금도 결정하다 와가지고 우동 돈가스랑 kit이랑 롯데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것 때문에 먹을 거 고른대. 먹을 때나 살 때 아니면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데 뭐 하고 놀지 이런 옷 같은 거 고를 때, 쇼핑할 때, 색깔 고를 때 뭐가 더 어울리지 그런 거. 옷 살 때는 이걸 지금 필요한 게 맞는지 아닌지 뭔가 생각하다 보면은 맨날 장바구니에만 넣어두게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이 굉장히 약간 짜장면 짬뽕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고민이 될것 같아요? 아니 짜장면을 고르면 짬뽕도 맛있을 것 같은데 또 아쉽고 짬뽕을 고르자니 또 짜장면이 생각나고. 그래요? 결정장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저 결정장애 같은 거 없어요. 결정이 나는 없는데 이분은 없어. 그런 거는 결정장애 아니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시네요. 자, 5초 안에 메뉴 고르기. 메뉴요? 메뉴요? 1. 아니 5초면 어떻게 골라요 그 메뉴를? 아니, 잘 고르신다고. 2만 원짜리 선물 고르기. 5초. 선물을 준다면 2만 원, 2만 원. 4, 4, 아니 아니 하나도 못 골라. 갑자기 뭐 잘한다더니. 한 개만 더 고르고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5, 4, 4. 김치찌개. 네. 갑자기 네. 하나가 생각나요. 아, 네. 어디로 가시나요? 베트남이요. 원래부터 혹시 경상도 생각합니다. 계속 베트남 가고 싶었거든요. 저녁밥 뭐 먹을까요? 근데 4, 4, 어머님들. 1. 아, 그럼 바로바로 안 나오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 징계네. 아, 잘하지. 잘해. 평상시 자리도 이렇게 하면 떨리고 막 이러잖아. 저녁밥 뭐 먹을까요? 5, 4, 4, 2, 1. 그렇게 빨리? 네, 이렇게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결정장애가 생기는 유형이 많고 다양한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이 시민들이 결정장애를 절감하는 가장 큰 유형이 음식 메뉴 고를 때, 그리고 쇼핑할 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민들 화면 보시니까 좀 어떻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렇죠. 왜 못 고르지? 그러니까 다 아는 맛인데. 그쵸? 음식 웬만큼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음식 있으면 그걸 시켜보면 되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원재 의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아까 기회비용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을 빨리 하면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을 빨리 하면 아까 홍서연 의원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그 결정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만큼 아낀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충동구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해서 네. 맞는 폭탄은 어쩔 수 없죠. 불확실성이 없는 게 있죠. 이게 경제적인데.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고 저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실험이라도 여러 번 하면요 다 평균적으로 그것도 자, 그래서 저희가 이원재 의원님, 저희가 최근에 소비자 마케팅에 미스터리 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예. 박스 안에다가 어떤 제품의 그 종류를 여러 가지를 넣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한 상태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면 옷, 셔츠, 그러면 빨간 셔츠, 파란 셔츠, 하얀 셔츠 이런 거를 5장을 넣어서 그냥 줍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5장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웃님들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미스터리 박스가 미스터리 들어오게 박스가. 됐는데 어디 있나요, 미스터리? 아, 이겁니다, 이거. 야, 약간 치킨처럼 생겼는데. 그래요? 예. 되게 커요. 진짜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앞에 만져보세요. 요만합니다. 자, 요거, 우리가 고른 게 아닙니다. 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뭐가 들어있을지. 빵이에요. 빵이 들어있어요. 와, 하나, 둘, 셋, 넷, 뭐야, 빵이 엄청 들어있어. 7개. 7개. 네, 빵구자. 빵이 엄청 들어있네요. 6개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도의 마케팅 기법인데요. 요즘 뜨고 있는 거죠.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사실 결정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걸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왜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렇게 큐레이터가 큐레이션 해주듯이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딱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거를 한 박스당 14,000원이래요. 알게요? 이 정도면 어떤 겁니까? 14,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14,000원이면 한 개당 얼마 꼴입니까? 6, 22. 2,000원. 2,500원 안 되죠. 네. 2,000원 정도. 네. 한 2,200, 300원. 그러면 아주 싼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아주 싼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결정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려운 그 비용을 좀 줄여줘요. 예전에는 뭐 이거 먹어 하면 먹고 엄마가 주는 거 그냥 뭐 고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저는 예. 이 자체가 사회가 굉장히 풍족해지면서부터 이 결정을 하는 게 많아졌다고 생각이 네, 돼요. 이 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막 진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수의 정보를 했는데 지금은 정보가 다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공유할 수 있는 네. 시대죠. 그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정보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제일 요즘에도 또 많이 큰 거는 뭐 점차 좋아지고는 있긴 한데 예. 사회가 정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가 한 번, 2번 이상의 기회를 안 주는 사회? 뭐 하나가 잘못되거나 네. 뭐 하나가 실수하거나 하면 예전에는 막 저희가 7.8기란 말도 있었잖아요. 예. 사전 오기. 뭐. 사전 오기 7.8기 예, 뭐 이런 예. 말이 있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좀 그렇게 그래서 이번 한번 잘해야지. 이거 결정 잘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이나 강박이 좀 많아진 시대였지 않았나.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네네. 그 사회적인 게 저는 우리나라에 또 특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 발전 모델이 뭐였냐면 굉장히 국가주의적이었어요.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예. 이 기업은 반도체, 저 기업은 자동차에, 저 기업은 철강에 다 정하고, 맞아요. 그다음 외국에서 사관 들여가지고 특혜주면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 대기업 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 안에서는 회장님이 최고예요. 회장님이 다 결정해요. 그렇죠. 그 밑에는 다 그냥 결정이 내려지기 기다렸다가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결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정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점점점 이게 시장주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면서 국가가 결정해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 다 알아서 결정해야 돼요. 다 알아. 그리고 기업 안에서는 또 사장님 혼자 이제 결정 못해요. 주주들도 엄청 많고 직원들이 결정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이 권리의식이나 민주주의 수준은 그만큼 학습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조금 그 입장에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네. 결정장애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20, 30대 속해 있는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정에 대한 어려움은 일종의 좀 책임감이라고 봐요. 더 좋은 결정을 통해서 실패도 내 몫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이런 책임감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정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장애 요소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우물쭈물하거나 혹은 뭐 어떤 판단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정보가 많은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정보 가운데서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하고 실패하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가성비에 대한 결정을 내린 그 책임감에서 온 거라고 저는 봐요.